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3년 8월 29일 화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저녁 8시 15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과 현재 우리 야간 선물 모두 보합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간단히 오늘 우리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나스닥 잠깐, 그다음에 중국 증시 잠깐 언급드리고 갈 건데요. 나스닥은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그 내용을 소화하면서 며칠째 반등하면서 자리를 서서히 찾아가는 흐름 보이고 있고요. 이제는 금요일 고용 보고서를 향해 변동성을 키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이제 어제 특이한 상황이 나왔죠. 어제 5%갭 상승 이후에 1%대로 끝나고 1.13으로 끝나고 오늘 1.2%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제 3분의 1 정도 지점까지밖에 이제 오지 못했다라는 거, 그쵸? 요 정도 움직임으로 요렇게 3분의 1 지점. 그래서 부양책 효과로 변동성을 확대하는 모습이고 큰 장대음봉 뒤에 3분의 1 정도 반등세가 출현했습니다만 상단에 이중 매물이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중 매물은 단기 이중 매물은 여기서 생긴 것과 이날 생긴 거 두 가지가 여기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거래도 크게 나왔었죠 어제. 그래서 사실 외국계 쪽에서 계속 뭐 JP 모건 등 외국계 증권사들이 지속적으로 중국 증시를 3,000포인트 언더로 지금 낮추고자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치되고 있는 거고요. 부양책을 통해 반등의 의지는 있지만 사실 계속 막히고 있는 부분, 뭐 오늘은 어제 낙폭에 따른 좀 일부 반등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내일은 다시 뒤집어질 수도 있으니까 오늘 반등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는 참 오늘 또 마찬가지로 갭 상승해가지고 또 지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계속 확대되는 시간을 보내다가, 즉 이런 시간들이었죠. 여기 최근에 이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 큰 네모 박스랑 동그라미 원 요 지점만 한번 보세요. 요 변동성이 컸던 시절을 보내다가 갑자기 1, 2주 정도 이렇게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니까 굉장히 답답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실제로 저희 이제 라이브 방송 때에도 그렇지만 굉장히 평소보다 지루한 하루를 보내고 있죠. 계속 갭 상승을 한 다음에 거의 끝내버려서 그렇습니다. 이 자체의 변동성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갭이 없다면 이만큼이나 올라간 거고요. 여기서도 갭이 없었다면 이만큼이나 내려간 겁니다.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로 갭이 없었다면 요만큼 상승한 거고요. 내려오는 구간에서의 봉 길이 절대 작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도 갭 상승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정도 올라간 거죠. 결코 작지 않아요. 변동성 자체는. 그러니까 일간 변동성 자체는 작지 않습니다만, 물론 왔다 갔다 해서 여기서 베팅한 외국인들의 양매도가 유리한 건 있죠. 그래서 요 당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특히나 우리 파생반 현재 원칙은 당일 트레이딩 원칙입니다. 나중에 추세가 편안하게 잡히면 이제 이제 오버나잇을 하더라도 지금 단기적으로 데이 트레이딩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원칙이 지금 있는 분들께는 당일에 거래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지루할 수 있는 환경이고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뭐 중간중간에 한 번씩은 하루 이틀씩은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요 박스 구간에서는 일단 변동폭을 줄이는 쪽으로 좀 진행이 다소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보지만 9월 만기가 다가오면서 9월 만기 마지막 주에는 한 번의 큰 파동이 일어날 수 있음을 항상 유의하면서 포지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 포지션을 좀 편하게, 옵션 매도 포지션을 편하게 들어가기도 좀 조금 거북해요. 갑자기 변동성이 생길 때 뭐 먹지도 못하고 타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도 구간을 나눠서 짧게 공략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뭐 공격적인 배팅을 하기가 참 거북한 흐름이에요. 어떻게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황. 일반적으로 오늘 지금까지 이제 9월물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누적되지 않았다면 여기서 단기 반등으로 이제 강하게 돌변하는 태세 전환을 하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선물 매도 변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아일랜드 갭이 발생해서 이 부분은 따로 섬처럼 남겨져서 강력한 태세 전환이 될 수 있겠죠. 추세 전환이. 그렇지만 지금은 외국인들이 9월물의 매도를 카드를 꽉 쥐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걸 추적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위클리 옵션도 이제 금융투자가 범위 제한적인 움직임, 양매도 포지션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지금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만기까지 뭐 이틀, 내일이면 이제 이틀, 진짜 이틀밖에 안 남았죠. 수요일 목요일이니까 만기까지 최대한 지금 구간에서 묶어 두는 것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의 현재 포지션, 위클리 옵션 포지션은 이런 상태인데, 최대한 만기까지 시간을 끄는 것이 수익이 나겠죠. 그래서 금융투자는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형국이다 보여지고요. 개인들은 오늘 상당히 큰 양매수 포지션을 취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개인들은 양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가, 이렇게 취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다 바뀌었어요. 오늘 만기 이틀을 앞두고 개인들은 지금 이렇게 복잡한 포지션을 취하면서 굉장히 혼동을 일으키고 있죠. 지금 혼동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행사가마다 지금 다 얽히고 꼬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어느 행사가에는 매수고 어느 행사가는 매도고 막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다라는 거. 그만큼 지금 시장이 한쪽으로 편하게 볼 수 없는 장세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외국인들 9월물 4조 8천억 정도 지금 매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8월 18일 이후에 미결제 약정이 축소가 시작됐습니다. 8월 18일 이후에 여기죠. 18일 이후에 미결제 약정의 축소가 시작된 부분, 이제 만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점점 줄어드는 게 당연하죠. 여기서 이제 갑자기 늘어나는 게 생기면 그것부터 이상한 움직임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 29만 5천 계약 정도에서 28만 5천 계약으로 약 1만 계약이 한 10거래가 아니고 한 11일 정도 동안에 줄어들었네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오늘도 외국인들이 당일 매매를 통해 한 3억 정도의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오늘 토탈 거래가 외국인들이 3천억 가까이 샀죠. 오늘 콜옵션도 사고 풋옵션은 매도하다가 매수로 바뀌었어요. 콜옵션 매수에 선물 매수가 주력이었는데 다 상방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이 포지션 수급 대비해서는 오늘 크게 오르지 않은 상태죠. 중국 증시의 반등도 크게 반영되지 않은 상태고, 우리 증시는 수급 대비 약하고 글로벌 증시 대비 약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계속 매도 누군가 압박하고 있는 힘이 느껴진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3천억 정도를 사는 동안에 3억 정도 수익 실현 뭐 크지 않아서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9월물 누적으로는 현재 실현은 본전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9월물 가지고 매도를 통해서 청산한 금액은 현재 본전급 이상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전을 회복했다라는 거고, 이제 평가 현재 보유 및 미결제 약정이죠. 미결제 약정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약 100억 정도 손실 중인 상태입니다. 외국인들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풀어갈까가 우리의 관심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외국인들로서는 9월 만기까지 승부를 내지 않는다면, 이제 만기는 내일이면 12거래일입니다. 슬슬 이제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점점 더 뚜렷하게 나타나긴 할 거예요. 그래서 대량 롤오버를 통해서 이제 멀리 보는 하락을 준비한다거나, 완전한 대량 환매수를 통해 강력한 태세 전환을 하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유력해졌습니다. 이젠 어물쩡 거리는 시기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러다가 이제 변동성이 갑자기 확대되는 시기가 오겠죠. 지금이 약간 어물쩡 거리는 시기고, 변동성이 확대되면 이 변동성 지수가 갑자기 변화가 나타나겠죠. 지금 또 이렇게 눌려 있는데 급반등 하는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것도 유의하셔야 되고, 이 공포지수는 이런 식으로 눌리다가도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그랬죠. 이렇게 편안하게 눌리다가 방심하고 있다가 갑자기 변동성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 지금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사실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롤오버는 뭐 8월 14일부터 천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스프레드 거래가 현재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매도 쪽으로 눌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매도로서 이제 매도는 이제 스프레드를 통해 매도를 해야지 매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9월물도 매도 포지션을 쥐고 12월도 매도를 하고 싶으면 스프레드를 매도해야 되기 때문에 요게 계속 이제 거래가 생기고 있죠. 하방으로. 롤오버는 서서히 조금씩 시작됐고 요게 과거보다는 예전보다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누적 매도량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투신이 오늘 종가에 1천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자, 오늘 투신이 종가에 선물이에요. 선물을 1조래 1천억 정도, 잘못 말씀드렸어요. 1천억 정도 매도했는데, 그러면서 선물이 333.45까지 동시호가에 떨어졌죠. 종가까지. 그런 상태에서 오늘 종가에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반반씩, 거의 반반씩 받아 준 걸로 보이고요. 투신이 최근에 이제 매수했던 거를 오늘 그냥 정리한 것 같아요. 종가로. 그래서 종가가 뚝 떨어졌고, 그러면서 선물이 동시호가에 더 떨어지면서 백어데이션으로 종료가 됩니다. 베이시스가 지금 0.31 마이너스 0.31로 잡혀 있고요. 뭐 이게 최근 들어서 이제 백어데이션이 자꾸만 건드리죠. 건들고 종가는 이제 백어데이션을 살리고 막 할 때도 있는데, 점점 이 역조 현상 상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조 상태가. 그래서 백어데이션 상태로 선물이 지금 저평가고 현물이 고평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물에 대한 환매수가 나오면서 대량 매도 포지션이 일부 축소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선물이 저평가이기 때문에, 저평가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저평가된 선물을 사들이는 주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5조 원에서 4조 원 정도로 뭐 축소가 될 가능성, 기대를 갖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물이 저평가가 아니고 현물이 고평가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백어데이션이죠. 그래서 코스피 200 현물이 고평가다라는 인식이 강하다면 현물을 파는 것이 유리하겠죠. 선물을 유지해도. 그래서 그런 조짐은 이제 공매도가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알아볼 수가 있는데,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현재 공매도를 늘리고 뒤이어 고평가된 코스피 200 현물을 매도를 할 것인가,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본다면 일단 대차 거래를 조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차 잔고의 추이를 보니까 이런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태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 즉 6월 9일 기준입니다. 6월 9일, 여기 6월 9일 기준. 6월 9일은 언제예요? 6월 만기 이후. 6월 만기 이후에 지금까지 약 3개월 가까이 진행되는 동안에 대차 잔고가 확대되고 있다. 즉 공매도 사전 단계인 대차 잔고가 증가하고 있다. 즉 공매도를 앞으로 더 늘리고 현물을 매도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매도를 쥐고 있는 상태에서 현물을 가지고 떨구면서 같이 선물도 내려가면 선물 5조 원 매도가 아주 편안하게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우려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선물을 끌어올리는 환매수도 요즘 최근에 계속 등장하죠. 외국인들, 제가 방송 계속 라이브로 들으신 분들은 요즘 간간히 외국인들의 신규 매수세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신규 매수세가 그리 힘이 세진 않아요. 오늘도 그 매수가 일부 대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축이 환매수가 아닌 상태죠. 물론 환매수도 있지만 적당히 섞여서 움직인다라는 거. 하지만 그 신규 매수세가 그리 힘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8월 중순 정도에도 이 외국인들의 신규 매수세가 진입은 몇 번 시도가 됐었습니다. 그쵸? 다들 그때 이제 체크하셨다시피 제가 마감 방송 때도 다 말씀드렸고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으니까 톡방에도 전달해드렸고요. 요때도 윗골이 강하게 달고 여기도 매수 양봉 나왔을 때 외국인들의 신규 매수세가 분명히 접근을 했었습니다. 이때 미결제약정 추이도 신규 매수 쪽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쵸? 그럴 때마다 어디를 올라와 하면서 눌러댔던 기존 매도 세력이 강했죠. 지금도 조금씩 등장은 하고 있습니다. 선물이 저평가라고 생각하는 그들로부터 일단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힘이 강하지가 않아요. 만약 오늘 4천억, 장중에 오늘 5천억 가까이 선물 매수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크게 올라간 바가 없습니다. 그쵸? 시장이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많이 약해요. 매수세가 약하다라는 겁니다. 수급 대비.
그래서 그것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왜냐면 뭐 이제 흐름은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 익히 말씀드렸던 거에서 오늘 몇 개만 좀 살점을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워낙 시장의 변동성이 약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파생반도 사실 거래가 좀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뭐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보고 제가 제시해드리기로는 박스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334 정도에서 이제 매도를 분할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 몇 차례 왔습니다. 그쵸? 여기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왔는데 아주 먹을 게 없었습니다. 야, 진짜 짧게 봐야만 겨우겨우 먹을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뭐 이게 여기서 매도를 체결한다고 한들 임 내려와야 먹죠. 내려와야 시원하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매수를 노린다고 해도 내려와야 매수를 하죠. 그렇죠? 뭐 이도 뭐 거의 뭐 매매할 수가 없는 장중 환경이었고요. 뭐 양매도 정도 접근을 하면서 봐도 그렇게 프리가 많이 다운되지 않아요. 생각보다 양매도의 프리 감소 효과가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하루하루 연속적으로 따져보면은 프리는 분명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루를 봤을 때는 그리 감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버나잇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옵션 매도, 양매도 베팅을 해야만 유효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버나잇은 부담스럽죠.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양매도 오버했다가 갑자기 변동성이 생기기 시작할 수도 있는 거니까 풋옵션 쪽으로 갑자기 급등 나오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양매도가 여기서 다 녹았던 것처럼 이런 구간에서 풋옵션이 크게 급등하면서 녹았던 것처럼 이런 상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의 현물은 이제 2024년 예산 편성이 있었죠.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일부 섹터가 양호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제 바이오 쪽하고 그 다음에 교육, AI 등 섹터가 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양자암호도 오늘 한국정보 인증, 코위버, 아위인 플러스, 엑스게이트는 뭐 윗꼬리로 마감했나요? 보합을 끝났나? 거의 다 다시 내려왔는데 어쨌든 이쪽에서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AI 섹터, 마음 AI, 셀바스 AI, 그 다음에 AI 교육도 이제 교육도 AI 쪽하고 연동돼서 애니 능률, 비상교육, 유비온 등이 움직였는데 AI는 지금 이슈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예산 편성도 있지만 IFA 2023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도 이제 곧 있으면 개막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런 쪽으로도 좀 연동돼서 수급이 좀 돈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지금 인공지능은 진짜 뉴스가 지금 많죠. 그런 것도 관련이 다 있을 거고요. 예산 편성도 좋고 바이오 쪽이 지금 흐름이 또 좋은 것도 눈에 띄네요. 이것도 최근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제약 바이오 섹터가 아주 가지런히 정돈되는 모습입니다. 뭐 이러다가 한 번 더 깼다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편안하게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현물 자체가 지금 편안한 시기가 아니니까 중심을 잡는 섹터들이 사실 불안정합니다. 테마군으로만 계속 이쪽 저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거는 F09 선물 9월물의 향방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요 부분이 이제 12월물로 넘어가는 것도 같이 체크를 하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남은 시간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물로 롤오버가 천천히 넘어가면서 현재 지금 12월물도 이렇게 조금 바뀌어 있긴 해요. 차츰 늘려가고 있습니다. 차츰 아이고 어디 갔니? 차츰 늘려가고 있다라는 거. 여기 12월물의 포지션이 지금 하방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누적되고 있는 것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12월물도 벌써부터 외국인들이 슬슬 매도 포지션 잡는 거 상당히 부담스럽죠. 이게 빨리 조속히 바뀌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입장하셔서 같이 공부해 나가실 분, 제가 중요한 포인트들 거기서 전달해드리니까 같이 보시면서 라이브 방송 같이 이제 합쳐서 시너지 내실 분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 주셔서 구독자 인증하시면 입장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마저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